여러분, 이제는 뭐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두시도록 하세요. 오늘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식물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계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또 달력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아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느 풍수 영상을 보니 달력을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보이는 부분에 걸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묻는 전화가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풍수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풍수는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아주 쉬운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위에 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주 약간씩만 변화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풍수는 먼저 편한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의 모든 학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아 편안한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다. 나에게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고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의 집에 무엇인가를 두시게 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생각하셔서 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구의 색깔을 결정하실 때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 중 가장 싫은 것이 뭐야? 무슨 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세요. 만일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색상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것이죠. 하지만 만일 의견이 갈렸다면 정말 싫어 라고 하는 것만 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이런 것은 해는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왠지 모르게 나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을 집안에 들이시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절대 여러분은 불행해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림을 걸 때도, 달력을 걸 때도, 시계를 걸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항상 영상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살아가신 형태는 다 다르니까요. 네, 끌리는 것을 두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없어야 할 곳에는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앞서의 원칙대로 하시되 단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절대로 두지 마세요 라는 그 말만 꼭 지키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사점, 즉 기운을 막는 곳이라 아무리 좋은 것을 두더라도 그 기세를 발휘할 수 없는 곳이고, 또한 서로 대립되는 곳이라 기운의 충돌이 반드시 생기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TV 바로 옆에 시계나 달력을 두시면 안 되는 것은 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걱정을 하고 또 고민을 할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침대 옆에 식물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학적으로 아주 해를 주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며, 침대에 불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절대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영상에서 이 절대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만 피하시면 그 어디에 두시더라도 여러분이 좋으시면 다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은 그 상징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자가 세계적인 갑부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걸려있는 바다가 그려진 아주 낡은 그림을 보고 의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저 그림은 유명한 작가의 그림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갑부가 그림 아래를 자세히 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그림 아래에는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미국 최고의 갑부이자 철광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그림을 보며 꿈을 키웠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그 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마지막으로 저 그림이, 저 글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는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발전과 기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그 물건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 글씨 하나 좋은 것으로 가져다 두면 갑자기 집안의 기운이 확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풍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마음속에 매일 보며 새기고 간절히 이것을 보며 갈구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간절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여 의미도 모르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림이나 글씨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생열점은 살리고 사열점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기의 순환이고 또 기의 흐름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기의 순환과 균형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기운이 생성되는 곳 역시 몇 곳이 있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거실 창가와 주방 창가, 그리고 또 침실의 침대 위치,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생혈점, 즉 모든 좋은 기운들이 생성이 되는 곳이고, 또 냉장고와 옷장, 돈을 보관하는 곳과, 그리고 화장실이 항상 나쁜 기운이 생성되는 사일점인 것입니다. 하여 이곳들에 관해서는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렀으며, 또한 여러분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들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해두세요. 분명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모든 불행한 기운은 사라질 것이고 항상 좋은 기운만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로 올해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 물건은 절대로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남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풍수 물건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추억이 있는 물건, 내 의욕이나 내 의지를 바꾸기 위한 물건, 또 나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물건들이 바로 그러한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옷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외 액세서리들도 참 많을 거예요. 네, 이 중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선물을 해준 것, 또 소중한 사람에게 얻은 것, 그리고 기념일에 선물을 받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 물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진이나 그림도 많을 것입니다. 뭔가의 교훈을 위해 걸어둔 것도, 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 모두의 성공이나 번영을 위해 가져다 걸어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기원이나 간절함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풍수 물건들인 거예요. 하지만 단지 그냥 보기 좋아서 걸어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풍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 잠시 필요해서 산 지갑이나 옷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물건들은 풍수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가, 배우자가 선물을 해준 것, 이것은 분명 풍수 물건인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절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 이것은 꼭 하십시오. 분명 번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조건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다툼과 갈등을 만들지 마세요. 네, 예로부터 갑진년은 사람으로부터 복을 얻고 또 사람으로부터 해를 얻는 한 해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이죠. 네, 갈등과 대립이 강한 한 해이니까요. 여러분, 올해는 거울 많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기복덕이며 또 번영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든 원리를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하셔야 실패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복과 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